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이고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글로벌 라이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밑에 나오는 것처럼 좋아요, 구독, 댓글, 예. 알림 금요일이다 설정.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항저우 보시러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내일은 또 우리 그 여의도에 예. 불꽃 축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일 100만 명이 모인다 그러는데 조심하세요. 작년에 네. 오셨다가 못 나가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새벽까지.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저는 진짜 걱정되는 게 혹시라도 안전사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물론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역도 이제 뭐 지나치는 역이 있고 교통 통제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최대한 안전에 뭐 국가적으로도 신경을 쓰겠지만 네. 혹시라도 모르니까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네. 구경 좀 하고 싶은데. 네. 예. 가야죠. 어디 있는 거. 어디로 가실? 일단 여의도는 좀 힘들 것 같고 어디선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재수학원 다닐 때, 예. 그때도 참 보기 좋았었죠. 공부 안 되죠. 공부 못하죠. 그날은 공부 안 해야죠. 공부했으면 저 여기 안. 그렇죠. 예의상 왜. 형 자학계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원효대교 쪽에서 보는 것도 방법이래요. 그런 것도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오늘 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오늘 추석인데, 추석이 아니죠. 가을인데, 날씨가 너무 쌀쌀해져서, 네. 다들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금요일에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뉴스를 보시게 되면, 어제 시장을 보셨던 분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리비안에 대한 폭락, 정말 이게 말이 되냐. 네. 그럴 정도로 정말 경악을 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 오른쪽에 보면 실베스타 스텔론 네. 아시죠? 우리만 아나? 예. 자 리비안 하면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고 얼굴은 저게. 이제 얻어 터져서 두드려 맞은 거네요. 그렇죠. 예, 눈이 부어서 네. 이러한 이제 사진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정말 리비안에 대한 많은 좀 뭐랄까요 배신감을 좀 느낀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프리마켓에서도 조금 소폭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장 시작하기 전에 한번 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루시드 네. 또는 뭐 피스커 이런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자동차 기업들, 전기차 자동차 기업들도 어제 뭐 루시드 같은 경우 7%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라는 것 자체가 리비안이 먼저 이러한 뉴스가 나왔지만은 다른 기업으로까지 좀 퍼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게 고금리가 좀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화면 보시게 되면 어제 보게 되면 아마 이게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뭘까요? 예,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예, 원리를 찾아라. 자, 이게 왜 그럴까? 일단 뭐 딱 보게 초록색 되면 뭐 엔비디아가 올라갔어. 네. 1.4% 뭐 이 정도는 갈 수 있지 뭐. 그쵸. 자, 근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저게 왜 그럴까? 예. 여기 왜 그러지? 갑자기 코카콜라가 왜 그러지? 펩시, 몬스터 베버리지, 예. 캐리그 닥터페퍼 음. 다 떨어졌네요. 다 떨어졌죠. 네. 특이하게.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런가? 네. 제가 또 보니까요. 코카콜라가 폭락한 놀라운 이유. Surprising reason. 네. 놀라운 이유라고 해서 뉴스가 떴어요. 자, 이게 어제 저 유산원님과 같이 나왔을 때 얘기했던 오젬픽, 네. 위고비에 네. 관련된 그러한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도 참, 어제 참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아니 얘기할 때 진짜 빵 터졌었어요. 둘이 이제 화면에 안 잡혔지만 저 막 빵 터졌거든요, 저희가. 아니, 무슨 이것 때문에, 소비가 안 된다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월마트가 본인들이 스스로 그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그 연구 보고서상 아니 위고비랑 그 오젬픽 때문에 사람들의 식욕이 줄어들어서 음식이 덜 팔리더라. 그러니까. 이런 저희 어처구니 없다 막 웃어 넘겼는데.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구나를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이 끝나고 나니까 코카콜라, 펩시 이런 음료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크게 빠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제 내용과 비슷해요. 네, 똑같은 같은 거예요, 내용인데 같은 거. 같은 내용인데 그 뒤에 가서는 지금의 이러한 부분이 너무 과하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 네. 이게 그렇게 실적으로 완전히 연결되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전체 내용입니다. 사실. 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음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할까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네. 예,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근데 지금 비만약 나오면 마음껏 마실 텐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블루리본께서 블루리본이구나. 네. 블루리본님께서 비만약 나오면 마음껏 마실 텐데가 아니라 이제 비만약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맞으면 식욕이 떨어진다면서요. 근데 그걸 맞으면 다른 욕구도 떨어져요. 그 중요한 욕구도 떨어져요. 수면욕. 아니야, 더 중요한 욕구. 더 중요한 욕구도 떨어집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오젬픽과 위고비가 만든 소비 신드롬을 보일 것인가라는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네.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켜봐야겠지만 어제 이렇게 하나의 섹터 보시게 되면 비버리지라고 돼 있죠. 인더스트리 보게 되면 비버리지라고 돼 있는데 이 비버리지로 되어 있는 게 17종목이에요. 17종목이 다 빠졌습니다, 어제. 예. 그리고 뭐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약간 중소형주들은 뭐 16%까지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카콜라가 4%가 빠졌고 네. 펩시도 마이너스 5%가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비버리지도 마찬가지로 4%가 빠졌죠. 네. 예. 자, 그래서 이게 참 음료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요. 음료가 뭐 얼마나 많은 칼로리길래 이게 줄어들까? 예. 네. 참,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야, 칼로리 주범이 도대체 뭐냐? 봤을 때, 자, 보세요.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햄버거. 이건 누가 딱 봐도 칼로리가 높아 보이죠? 네, 저 예. 폭탄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478칼로리가 합니다. 자, 왼쪽에 보게 되면 이게 벤티 사이즈예요. 벤티 사이즈인데, 자, 모카 밀크, 홀 밀크라고 돼 있는데, 뭐 모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트 모카네요. 네, 화이트 모카. 화이트 모카다. 화이트 모카. 화이트 모카 홀밀크. 예, 네. 이게 벤티 사이즈가 551칼로리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뭐 라자냐인 것 같아요. 네. 예, 596칼로리인데 왼쪽에 파이브 가이즈에 나오는 출시되고 있는 쉐이크 같은 거 예를 네. 들면 밀크 쉐이크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1000칼로리가 넘습니다. 말이 안 돼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 정도였어?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초콜릿 오트예요. 초콜릿 오트, 코코넛 초콜릿 오트인데 뭐 우유 뿌려가지고 먹는 뭐 네네. 시리얼의 개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콜릿이 들어가니까 칼로리가 좀 높지 했지만 408칼로리. 자, 왼쪽에 맥도날드 495칼로리. 이것도 쉐이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밀크 쉐이크.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네. 오렌지 주스 마실 수도 있죠. 마실 수 예, 있죠. 그리고 네. 오전에 밥 먹기 전에 뭐 커피 한 잔, 모카 네. 한 잔 할 수 있고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고 콜라도 먹을 수 있고 네. 자, 요 정도 6가지의 어떤 음료를 우리가 마실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먹었을까 계산하게 되면요. 자, 밑에 보시는 1370칼로리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음료에 따라 다를 것이고 뭐 횟수에 따라 다를 거지만 이 정도는 마실 수 있지. 맥주 한 잔 할 수 있지. 네.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만 다 모여도 1370칼로리다 보니까 어제의 그 위고비의 뉴스가 물론 월마트 CEO가 얘기는 했지만 네. 이게 불똥이 지금 음료 기업으로 이게 퍼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이게 그 시장에서 현상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저는 조금 더 그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코카콜라입니다. 야. 그리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펩시고요. 예.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PBJ라고 해서 이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푸드 앤 베버리지 ETF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음료도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음식 기업들도 포함돼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코카콜라가 지금 어제 한 5% 빠졌고 펩시도 한 5% 빠졌고 야.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주셨는데 그 몬스터 베버리지 뭐 캐리그 닥터페퍼 다까지 빠졌고 거기에다가 사실 저는 이것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음료만 문제냐? 아니 우리
음료 말고도 맛있는 거 많잖아요. 네. 근데 그 맛있는 것들 다 안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욕이 떨어지니까. 예. 몬델레즈 봤거든요. 몬델레즈가 이제 오레오 만드는데 예. 몬델레즈 인터내셔널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단지 그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다음 표도 한번 보시면 유럽도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이요. 유럽이요. 자, 유럽의 네슬레 볼게요. 물론 미국만큼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네슬레에서는 뭐 네슬레 코코아도 팔고 그다음에 그 초콜릿 가운데 킷캣 아시죠? 예. 킷캣 되게 맛있는 거. 너무 맛있죠. 네, 그 킷캣도 팔고 하는 데가 네슬레인데 예. 네슬레도 어제 한 2.49% 정도 빠졌고요. 이 외에 다른 몇몇 기업들도 좀 하락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보이시는 건 뭐냐면은 오른편에는 이건 유럽에 있는 푸드 베버리지 앤 토바코. 토바코까지. 예. 그래서 FBNT라고 써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그 식품 음료 기업들의 지수입니다. 야. 이것도 어제 한 1.5% 정도 네. 빠졌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 진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해프닝이 될 수도 있는데 예. 어제 시장 흐름을 보면서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건 큰 의미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네, 사실 과거에 보게 되면 어제는 좀 빠졌지만은 과거에 이제 몇 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모습 자체가 네. 사실 과거에 그 성장주들은 좀 빠지고 필수 소비재가 많이 올라왔던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필수 소비재 자체가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봐도 PER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정을 줬던 하나의 그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에 좀 희한하게도 우연의 일치인 것처럼 꼭 대본을 쓴 것처럼 어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다시 이제 뭐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미국 주식을 좀 보시는 분들 또는 미국 시장을 좀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뉴스로 또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시죠? 최근에 이제 월가의 눈은 이제 고용 지표로 완전히 돌아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뉴스 또는 외신을 보게 되면은 헤드라인을 거의 다 이제 고용 지표로 지금 박아놓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고용 지표 지금 왼쪽에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논판 페이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에 이제 쿨다운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견조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번에 이제 나와야 될 고용 지표를 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예상치보다 조금씩 빠지는 그러한 모습. 논판 페이롤도 지금 예상치가 18만 7천인데요. 그때 17만으로 빠져 있는 그 예상치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실업률 자체도 3.8이 이전에 3.8이었는데 3.7로 내려갈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도 마찬가지로 0.2에서 0.3 그렇게 크게 변화는 주지 않지만 지금의 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연결해 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요 9월 고용보고서에서는 지난달 일자리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11월 1일 연준 회의에 금리 인상 위험을 감수하기까지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둔화가 되겠지만은 금리 인하를 이런 것 때문에 하겠어? 네. 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멀었다. 이렇게 이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학자 이제 그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금리 인상, 대출 기준 강화, 소비자 지출 감소로 인해서 경제가 둔화되면서 올해 후반에 노동시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월 20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 수준으로 계속 떨어지려면 노동시장이 여전히 일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파월 의장이 다시 금리를 인상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는 계속 쿨링 다운이 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의 이런 지표로는 금리 인하를 바로 땡겨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네. 때는 아직은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9시 반에 네.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저희가 실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 만약에 안 되면 또 못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꼭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
가도록 할게요. 자, 다들 관심이 있는 또 테슬라 이야기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전기차 기업이 아니다. 결국엔 이제 자율주행차고 결국엔 소프트웨어 기업이고 네. 또는 로봇 기업이고 여러 가지 이 테슬라에 대한 감투를 각자만의 어떠한 미래의 어떤 기대감으로 CEO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가장 중요하죠. 네. 자, 근데 인도량 둔화 지속의 가격 인하를 또 진행했습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에서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회사가 이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3분기 납품을 보고한 후에 미국에서는 일부 모델 3 그리고 모델 Y 버전의 가격을 인하했어요. 올해 들어가지고 지속적인 가격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 또 4%가 넘는 가격 인하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모델 3의 시작 가격이요. 지금 웹사이트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네. 자, 보시게 되면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38,990달러라고 되어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전에는 42,240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지금 38,000달러대로 내려왔다, 지금. 네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는 이제 미국, 중국 등에서 어떤 시장의 소비자 지출 둔화에 따라서 그런 이제 우려가 이제 지속적이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 경쟁이 좀 심화되는 가운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가격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 올해 초부터 주력 모델 3, 네, 그래서 주력 모델 3 가격을 17% 인하했어요. 지금까지 총 인하한 그 비율 자체가 17% 인하했고요. 모델 Y 같은 경우는 26%를 좀 비용 절감을 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가격 인하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이제 가격 인하를 좀 했는데 이런 가격 인하가 사실은 이번에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3분기에 차량 납품 자체가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가격 인하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반응을 본 게 아니라 불과 며칠 만에, 며칠 만에 바로 이제 인하를 하면서 야, 이게 좀 예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기업 내에서도 너무나도 이 수혜 둔화에 따른 준비가 미리 다 되어 있고 뭐 물론 다 이제 아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거를 빠르게 지금 액션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우려를 또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번 삭감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이윤 마진이 큰 타격을 좀 입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그 중에 또 하나가 있겠죠. 자, 6월까지 해서 3개월 동안에 이윤 마진이 18.7%로 전년 동기에서 22.4%, 전년 동기가 22.4%였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빠진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에서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가장 최근 실적 발표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한 계획된 가동 중지 시간 그걸로 인해서 연속적인 판매량 감소가 발생을 했다. 약 180만 대의 차량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180만 대의 차량 인도는 2023년까지는 변경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인도량이 지금 시장치보다 좋진 않지만 3분기가 네. 올해 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목표로 갖고 있는 180만 대 이것은 그대로 목표치는 들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첫 번째, 네. 하소연. 우리나라는 왜 우리나라는 안 깎어? 우리나라는 왜 안 깎는 거야 도대체? 왜 안 깎을까요? 형님이 사셔야 되는데. 그래도 사니까 안 깎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오늘 나왔던 예. 뉴스가 그거였었잖아요. 지난달에 한국에서 테슬라 모델 Y 이제 LFP 배터리 쓴 이제 테슬라 모델 Y가 4,206대 판매됐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수입 시장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 말이 뭐냐? 가격만 맞으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요가 없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수요가 물론 과거에 막 그 열풍에 비해서는 좀 덜하긴 한데 네네. 이게 진짜 수요가 줄어드는 거냐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거죠. 그렇죠. 수요가 있는 건데 네네. 그럼 그 수요에 맞는 가격대까지 아직 안 온 것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가격을 계속 아니,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이 가격 인하에 대한 것을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가격 인하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수익률 증대에 있어가지고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연초로 좀 돌아가 보면 테슬라가 이제 가격 인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카드를 꺼냈을 때 당시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워낙 압도적으로 높으니 맞아요. 예. 우리가 가격을 내리게 되면 다른 경쟁사들을 죽이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가격 인하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에 있어서는 이 수익률에 대한 압박이 뭐 주가로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다른 기업에 대한 어마어마한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네. 가격 인하가 왜냐하면 이익률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략인지 또는 지금의 어떤 단순한 어떤 경쟁 심화와 어떤 수요 둔화에 따른 그런 가격 인하인지는 이게 좀 지나가서 내년까지는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분기별 인도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분기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려를 지금 시장에서 좀 보이는 거예요. 지금 과거 2021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좀 올라왔다. 물론 2022년 2분기가 갑자기 좀 인도량이 내려갔던 그런 부분이 있지만, 물론 이제 이때는 이제 코로나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 때문에 많이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계속 올라왔던 이런 인도량에서 이번 3분기가 갑자기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봤을 때 항상 악재가 뭐냐면 성장률에 대한 둔화거든요. 둔화. 맞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면 이제는 피크아웃이 됐겠구나. 이러한 어떤 우려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게 주식시장에 선반영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오늘은 아마 좀 시장에 테슬라를 보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의 어떤 조정이 좀 이어지겠다라는 뭐 예상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비중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자, 왼쪽에 뭐 많은 부분이 있죠. 뭐 지출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녹색이 된 부분이 바로 이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란색이 이제 매출 부분입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매출은 당연히 전기차에 대한 판매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지. 테슬라는 도조가 있잖아. 네. 아니면 테슬라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네. 물론 이제 기대감에 많이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전기차의 매출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 매출을 그래도 한쪽에는 꼭 쥐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좀 압도적이죠. 지금 이 그래프만 봐도.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함께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가격 인하했으니까. 네, 맞아요.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주고 넘어갈까요? 그렇죠. 요거 네. 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의 이제 테슬라가 좀 압박을 받는 이유.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론 테슬라의 프리미엄이 정말 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다른 레거시 자동차 기업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붙는 거는 사실이죠.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어떤 시총의 차이도 어느 정도 약간의 시장의 압박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비교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2023년 10월 기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참. 네. 뭐 이렇게 가끔 껴맞추는 듯한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해석이 보면 시장에서 나오는 보도라든지. 네네. 자, 이런 게 껴맞추는 느낌이 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가 뭐 안 좋다 해서 막 주가 하락하다가 급하게 한 6% 올랐던 날이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보면 온갖 해석이 나오죠. 이게 뭐 어차피 3분기 인도량 적은 거는 그 예정된 공장 중단으로 인한 뭐 계획된 것이었다. 뭐 거기에다가 이제 뭐 사이버 트럭 나올 거고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확실히 이제 가격을 낮추면 당연히 이제 마진율이 줄어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러시아가 디젤 수출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9월 21일에 러시아가 디젤을 비롯한 원유 수출을 금지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이 얘기 전해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그냥 농을 했냐면, 그럴 거면 감산을 하지 말지.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그럼 왜 수출 금지를 했는지를 그 당시에도 이거였었죠. 유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러시아 내에 있는 디젤 가격하고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오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내부 물가 통제가 안 되니 그 수출을 금지해서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국제 유가 말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디젤하고 가솔린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고자 예. 수출을 금지한다는 게 논리였었는데 네네. 그래서 아니 감산만 안 하면 다 해결되는 것을 뭐 굳이 감산까지 하면서 이제 수출 금지를 해서 그렇게 되냐 막 이랬었는데 예. 결국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뭘 했었냐면 물량을 채워놓은 겁니다. 물량을 이렇게 채워놨고 물량을 다 채웠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수출 금지를 해제하게 된 건데요. 사실 러시아산 원유랑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가 디젤을 만들기에 되게 적합한 유종이래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휘발유 가격보다 디젤 가격이 좀 더 많이 올라간 경향이 있었어요. 네. 세금을 제외하고 네. 세금을 제외하면 자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이 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곧 이 그러니까 수출 금지 조치가 풀릴 것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더라도 거의 다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미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가가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이 소식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네, 네. 자, 30분이 됐습니다. 네. 자, 30분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지표가 좀 발표가 될 거예요. 사실 오늘 지표는 저희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네. 바로 또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혹시 가능하면 한번 볼까요? 네. 레이버 뷰로로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자, 일단 저 수치는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약간 혼란스럽다. 약간 혼란스러워요. 일단 제가 수치만 말씀드릴게요. 일자리 개수는 26만 3천 개가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17만 개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26만 3천 개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거긴 한데 예. 이거 되게 혼란스럽다고 말씀드린 게 뭐였었냐면 실업률이 3.8%가 나왔습니다. 실업률이요? 예. 실업률이 3.8%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좀 중요하게 보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고용시장이 타이트한 거가 중요한 이유는 임금 상승인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중요한데 임금 상승률은 0.2%가 나와서 시장 예상이 0.3%였기 때문에 네. 임금 상승률도 다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도 마찬가지예요.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도 4.3%를 예상했었는데 4.2%였기 때문에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좀 혼란스럽네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자, 이거를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자, 혹시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3년 10월 6일.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나온 자료를 직접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September 33만 6천. 33만 6천. 예. 맞죠? 네, 맞아요. 33만 6천. 이 숫자가 잘못 나왔네요, 여기가. 자, 여러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만 6천 개의 일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건 맞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률이 지금 3.8% 3.8% 나왔고요. 그 화면에 보시면 다시 튀어오르네요. 3.8%. 예. 오늘 시장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려보면 쭉 내려보면 여기에 임금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아이고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자, 임금 상승률 지금 전월 대비 0.2%.
자, 전월 대비 0.2%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긍정적인 거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4.2%. 임금 상승률은 적고 실업률은 실업률은 변하지 않았는데 일자리 개수가 33만 6천 개. 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숫자가 나왔네요. 자, 여기에 사실 따라서 그 네.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러니까 예전 이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네. 좀 많이 변했다라는 이거 논문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걸 어디에다 기준점을 두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한 또는 이제 계절적으로 좀 변하는 것들도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이제 취합이 돼서 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지금 고용시장 자체가 좀 약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예. 자, 일단 시장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예. 이게 헤드라인 넘버가 안 좋았으니까 예. 이게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나스닥 선물이 거의 1.2% 밀리고 있으니까요. 예. 자, 이 시장 상황은 저희가 3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부 마치고 저희가 2부에는 우리 메타박이 굉장히 반하셨던 예. 지난번에 딱 나오셨는데 한눈에 뿅 반해서 이렇게 눈에서 하트가 그려지셨던 그분을 제가 오늘 지금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네. 제가 예전에 이제 명민준 앵커랑 네. 클로징 벨을 잠시 했어요. 네. 클로징 벨을 했을 때 김장열 본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처음으로. 그때 저와 이제 명민준 앵커는 네. 딱 보자마자 아이고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오셨구나. 대어다. 대어가 오셨구나. 저희는 그냥 한눈에 알아봤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김대호 교수님. 저번에 제가 잠시 방송했을 때 김대호 교수님 보고 예전에 그 김장열 본부장님의 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예, 오늘도 많이 기대를 한번 해보고 방송을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예. 자,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죠.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